왕선희 회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후시스템 연구실의 석사과정 왕선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기 중 CO2 제거에 따른 북대서양 해수면의 빠른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2100년까지 약 1m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1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시나요? 컬프 앤 스트라우스 에달에 따르면 이 해발고도 1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안 지역 인구가 약 2억 3천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약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 침수뿐만 아니라 폭풍해일, 홍수, 바닷물 침입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1m 오른다면 이 해안가 주민들의 이주까지 고려하였을 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수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해수면 상승의 세 가지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스입니다. 빙산이나 빙하가 녹아서 오션에 매스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스테릭 시레벨입니다. 열과 염분이 변해서 밀도가 변함에 따라 해수가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생기는 해수면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시레벨입니다. 오션의 커런츠나 오션 매스 재분배 등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를 말합니다. 이 매스 요소가 해수면 상승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실험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탈 시레벨이 다이나믹 시레벨 그리고 글로벌 민 스테릭 시레벨을 더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은 지역적으로 불균일하게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때 북극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대서양 해양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에이막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의 불균일성과 더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해수면 상승의 비가역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IPCC 6차 보고서와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 해양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비가역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해수면 예측에 있어서 이런 비가역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런 비가역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글로벌 민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수면 상승의 불균일성을 고려할 때 CO2가 증가할 때 나타났던 해수면 패턴이 CO2를 제거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 중 CO2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였을 때 이 해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CSM1의 램프업다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대기 중 CO2를 1년에 1%씩 140년 동안 4배가 될 때까지 증가시키고 이후 동일하게 감소시킨 뒤 유지시키는 실험입니다. 총 기간은 500년이며 28개 양상불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파란색 선이 글로벌 민 시레벨을 나타냅니다. 대기 중 CO2가 증가할 때 0.6m까지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게 되는데 초기 수준의 50%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북대서양의 A막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많은 모델에서 예측하듯이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A막 강도가 감소하고 이후 회복된 뒤 오버슛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글로벌 민 시레벨 피크에서 초기 값을 뺀 시기를 라이징 피리어드, 그리고 A막 피크에서 글로벌 민 피크를 뺀 시기를 리커버리 피리어드로 정의하겠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CO2가 증가할 때 북극과 북대서양에서 해수면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두 지역에서 빠른 변화가 나타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해수면이 빠르게 변하는 지역들 중에서 대도시들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이 서폴라 노스 아틀란틱 SPNA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서폴라 노스 아틀란틱 지역의 해수면 타임 시리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민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SPNA 지역의 해수면이 CO2 증감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해수면 변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원래 좁고 강한 걸프 스트림과 북대서양 해류가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낮습니다. 하지만 CO2가 증가할 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빠른 해수면 변화는 그린란드 남쪽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빠른 해수면 증가는 첫 번째로 딥컨벡션이 약화됨에 따라서 덴시티 드리븐 싱킹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수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큘러 자이어가 약화됨에 따라 아노말러스한 안티사이클로닉한 서큘레이션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자이어 내부의 워터 매스가 증가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커버리 피리어드에는 디컨벡션이 강화됨에 따라 이는 곧 덴시티 드리븐 싱킹의 즉 강화를 의미하고 시레벨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서큘러 자이어가 강화되고 이는 사이클로닉한 서큘레이션의 강화를 의미하고 이에 따라 자이어 내부의 워터 매스가 감소함에 따라서 해수면이 하강하게 됩니다. 이 초록색 선으로 보이시는 해안가 지역을 따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위 35도 위쪽으로 빠른 해수면 상승과 하강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미국 북동 해안 지역을 따라 위치한 대도시들, 보스턴과 뉴욕과 워싱턴과 같은 이런 도시들은 이런 급격한 해수면 변동에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토탈 시레벨의 지역적 패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이나믹 시레벨은 매스 재분배에 의한 텀과 스테릭 시레벨 그리고 마이너스 글로벌 민 스테릭 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민 스테릭 시레벨이 상쇄되어 없어지고 이 두 텀만 남게 되는데 이 스테릭 시레벨은 또한 열 팽창에 의한 떨모스테릭 시레벨과 염분 변화에 의한 할로스테릭 시레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탈 시레벨을 매스 재분배에 의한 텀, 열 변화에 의한 떨모스테릭, 염분 변화에 의한 할로스테릭 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토탈 시레벨을 디컴포즈하여 나타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컬럼이 라이징 피리어드, 오른쪽 컬럼이 리커버리 피리어드입니다. 가장 먼저 이 스테릭 시레벨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밀도와 관련된 해수면 변화인데요. 해수의 깊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깊이가 얕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 비해서 해양의 수축과 팽창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션의 매스가 직접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매스 재분배에 의한 해수면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릭 변화는 열에 의한 떨모스테릭과 염분에 의한 할로스테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라이징 피리어드의 떨모스테릭을 제외하고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다이폴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요소가 상쇄되어서 이 스테릭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왜 이런 다이폴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SPNA 지역의 열연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워밍 효과와 에이막 변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효과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해양이 열팽창되게 되면 이 떨모스테릭 시레벨이 증가하게 되는데 아틀란틱 전체적으로 그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염분은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에이막 변화입니다. 글로벌 워밍에 따라서 에이막 강도가 감소하게 되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열연분 수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위도에 열연분이 축적되게 되는데요. 이 열의 축적은 밀도를 낮춰서 떨모스테릭 시레벨을 증가시키고 염분의 증가는 밀도를 높여서 할로스테릭 시레벨을 감소시킵니다. 그렇다면 고위도에서는 열연분 수송이 감소하니까 그와 반대된 결과를 나타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떨모스테릭 시레벨이 다이폴 패턴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열 전달이 감소하여서 시레벨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A막이 회복되고 오버슛됨에 따라서 이 저위도에 축적되었던 열연분이 고위도로 빠르게 수송되게 되고 이에 따라 떨모스테릭 시레벨이 증가하고 할로스테릭 시레벨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SPNA 지역의 해수면 변화는 북위 50도를 기준으로 에이막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열연분 변화와 글로벌 워밍 효과에 따라서 더모스테릭 변화와 할로스테릭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상쇄되어 이런 급격한 스테릭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대기 중 CO2가 증가하고 감소할 때 이 SPNA 지역의 해수면은 글로벌 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이것은 이 SPNA 지역의 해수면이 대기 중 CO2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워밍에 따른 열팽창뿐만 아니라 해양 역학에 따른 열연분 변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